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조동사 can, 그리고 coul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조동사 can, could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조동사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죠. 그리고 could는 과거의 능력을 나타낸다. can의 과거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문장을 보시면 They can produce dozens of machines a day in the factory. dozens of 하면 수십의 뭐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은 공장에서 a day 하루에 하루당 이 말입니다. 하루에 수십 대의 기계를 생산할 수 있다. could는 can의 과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John thought that will pass the examination. 여기다 can은 쓰면 안 되겠죠. 왜? thought가 있으니까 시제일치를 시켜서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could가 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그 밖의 표현. can은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혹은 be capable of,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be capable of 할 때 가끔씩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보세요. be capable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be capable 다음에는 of를 쓴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can afford 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뭐 할 여력이 있다. 즉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can affor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을 조심하세요. 동사 ing가 아닙니다. can afford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여력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can이나 could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의미에서는 또 어떤 조동사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may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죠. 이때는 can을 써도 좋고 may를 써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장 보겠습니다. Anybody can make mistakes. 어느 누구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can be there now. 그가 지금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때 can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may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물론 may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could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could는 can의 과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could는 과거 시제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could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단 can보다 가능성이 희박할 때 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이 문장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할까요? This could be your big chance. 이것이 너의 엄청나게 좋은 big chance일지도 모른다. 확실치는 않지만 좀 신경 써봐라. could be 현재를 나타냅니다. It could rain later on this evening. 오늘 저녁 늦게 비가 올지도 모른다. 현재 상황입니다. can보다 가능성이 희박할 때 쓰는 표현이죠. 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그걸 나에게 좀 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이죠. Can you give it to me? 이걸 갖다가 만약에 Could you give it to me? can을 쓰는 것보다 could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공손한 표현, 좀 더 공손한 거. 또 이런 경우엔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한 경우에
그러니까 could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can의 과거다. 언제나 과거 시제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can은 현재 시대 속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가능성이 희박할 때 혹은 can보다 좀 더 공손함을 나타낼 때 이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cannot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것도 cannot 한다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he cannot swim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수영을 못한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cannot the boat cannot be true. 이때는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죠. 뭐뭇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강합니다. The boat cannot be true. 사실일 리 없다. 부정적 추측을 나타냅니다. 뭐뭐 일리 없다. 의문문을 만든다면 can the boat to be true.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수사의문문이라 그러죠. 그 보고서가 사실일 리 있겠느냐? 사실일 리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cannot 뭐뭐일 리 없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could 과거의 능력, can의 과거.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be able to, be capable of인데 be capable to 부정사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문장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can afford to 동사원형 이 표현도 있다. 그리고 could라고 하는 것이 could가 언제나 과거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can보다 가능성이 희박할 때 그리고 좀 더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때 얼마든지 could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cannot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일리 없다. 뭐뭐 일리 없다? 의문문으로 만들게 되면 수사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 보고서가 사실리 있겠느냐? 사실리 없다.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보고서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그 보고서는 사실이 없다. 서로 어떻습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뭐 일리 없다. 요거 cannot의 부정 개념은 요 must의 부정 개념은 바로 cannot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must 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의 반대는 바로 cannot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org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be capable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있죠? 투부정사 쓰지 않는다. 어버를 쓴다. perform 수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자면 심장, 간, 폐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특별한 기능을 몇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섬유 조직의 집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는 섬유 조직의 집단이다. 두 번째 문장 풀어보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우표 수집은 재미있는 취미다. 흥미있는 취미다. 만일 사람이 우표를 수집할 여력만 있다면 우표를 수집할 수만 있다면 can afford to 동사원형 B를 정답하면 되겠죠. 뭐뭐 할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Be able to I was able to see him through the window. 나는 창문을 통해서 그를 볼 수 있었다.
He was capable of explaining what had happened. 그는 발생한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거, collecting stamps is a good hobby if one can afford to buy them. Can afford to, 못말 수 있다. 못말 여력이 있다. 자, 이제 독해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거는 다 쉽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urge, 충동,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urge가 주어가 되는 거고 항상 뭘 하라 그랬어요? 동사를 찾으라 그랬죠? 동사는 바로 is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을 better than 좀 더 잘할 수 있는 욕망, 잘할 수 있는 욕망이 가치가 있다. 아이들의 발달에 가치가 있다. 드라이브란 말도 차를 몰고 가는 거죠. 이것도 욕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거니까 이러한 욕망은 기본적인 것이다. Individual success and happiness,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의 기본적인 것이다. 선생님이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Me basic to, 무엇의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도 함께 받으면, 표현으로서 받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Though we work very hard from morning till night, all year long, in the noise and the bustle of large towns. though 뭐뭘 할지라도 우리가 대도시의 소음과 요란스러움, 어수선함 속에서 all the year round, 1년 내내 이 말이 됩니다. 1년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few of us, 우리들 중에 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few라고 하는 표현 잠깐 좀 볼까요? few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few는 긍정 개념이에요? 부정 개념이에요? 이것은 부정 개념이죠. 거의 않다 이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few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few가 나오면 단수일까 복수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few is are 어느 게 맞아요? few is, few are 어느 게 맞아요? 우소가 어느 게 맞아? 네, few는 복수 개념입니다. 단수 개념이 아니라 few는 복수 개념이에요. few is가 아니라 are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독해할 적에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few. 그 다음에 이제 복수 명사가 오게 되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게 되겠죠. 동사부, 술부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장이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해석 잘 못해 애들이. 이거는 하는. 그러니까 하는.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 무엇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few, few 복수명사 이제 서술부부터 먼저 해주세요. 하는 무엇은 거의 없다. 이거 보세요. few of u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ew of us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어부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다. 이렇게 문장 보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few people
이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것부터 서술부터 해석해 주는 거죠. 그곳에 갈 수 있는 뭐만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요쪽부터 먼저 해석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명사 사람은 거의 없다. 복수 개념이죠.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본다면 to get lost.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시골에 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다. few 해석할 수 있겠어요? few 선생님이 정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fter many battles, 많은 전투 후에 battle이라고 하는 표현과 다음에 war라고 하는 표현 알고 있죠? war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다 보면 큰 덩어리에서의 전쟁 속에서는 싸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싸움, 전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 지면 안 되겠죠. battle과 war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there가 나오고요. 우리가 there 나오면 is라든가 뭐 there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동사가 나와요. 대개 이제 자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은 there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무엇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그랬죠. there appeared.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명사를 찾아야죠. 주어에 해당되는 어표의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거예요? 우수가 어느 거지? 무엇이 나타난 거야? 그렇죠. 그레이스톤이죠. 그러니까 there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커다란 돌이 나타났다. 원데이 시간 어느 날 어디에? in a certain churchyard. 어떤 교회 뜰에. 쉽게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there 다음에 자동사가 나오면 there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 자동사에 해당되는 주어와 요 자동사만 연결시켜서 해석해 주면 된다는 거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봐둬야 되겠죠. 보호 장소부사고 자동사 주어예요. 자동사 함께 쓰인 보호, 부사고 이런 것들이 문장 앞에 쓰이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한다는 거. 그래서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ove is happy. 자신의 삶에 be content with, 무엇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happy가 문장 앞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happy, 보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사, 비동사가 주어 앞에 앞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 앞에 자동사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happy man was content with his love. 이러한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At certain that will come soon. 그가 곧 올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가주어, 그 다음에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이게 주어입니다. certain이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certain is it. 앞으로 나가면 certain 비동사 그 다음 나오는 거죠. certain is it that. 이렇게 우리가 문장 쓰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해서 알아둡시다. 주어가 대명사 때는 도치가 안 돼요. 대명사는 그냥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Here comes in. 장소를 나타내죠. 자동사죠. 그 다음에 짐,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이게 짐을 he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here, he comes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Here comes he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또 아까 여기처럼 일반 명사인 경우엔 당연히 이게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X 표시해 놓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되지 않는다. 이것만 명확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here he comes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받으세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누가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그냥 밤 정도만 알아가지고 보호가 도치대가 되니까 목조가 문장 앞으로 나가도 도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 보세요. I met a very handsome man yesterday. A very handsome man 목조어입니다. A very handsome man yesterday 목조어가 나가면 그냥 그대로 주어 동사예요. A very handsome man did I meet yesterday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함께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되지 않습니다. 목주어가 도치돼도 주어와 동사 요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was 이것의 주어가 어느 거죠? 스토니는 여기 어버에 걸려 있잖아. 그냥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잖아. 돌 위에 강철로 된 쇠로 된 엠빌 모루가 있었다.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지. 모루가 강철로 된 모루가 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주어는 바로 steel, anvil. 여기에 부사고, 그 다음에 동사인데 주어 앞에 도치된 형태. 됐지? 그 다음에 and the sticking into the anvil by its point was a beautiful sword.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sword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W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칼, 검 이것을 나타내죠. sword, W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우서가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어느 거야? 그렇지. sword가 되는 거지. 동사는 어느 거야? 동사는 요거. 주어는 sword.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was sticking. 이게 보호 개념으로서 나가 있는 거야. 이게 was sticking into the anvil by its point. 그러니까 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바꿔서 한번 또 해볼까? 이 문장 우리가 바꿔서 해놓으면은 여기다 할까? A beautiful sword. 그 다음에 was. 다음에 요런 문장이잖아요. 요런 문장. 이렇게 아름다운 칼이 꽂혀 있다. 어디에 꽂혀 있어? 모루에 꽂혀 있었다. by its point. 끝이, 즉 끝에 의해서 꽂혀 있었다. 즉 아름다운 칼의 끝이 모루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문장에서 되는 거지. 되겠어? 쉬워도 되겠어? 그 다음 봐봐. Carved on the stone were these words.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느 거야? 시구야? 이걸 생각해봐. 여기에서 주어가 어느 거였어? 스테어 앰빌이 바로 주어였잖아. 이건 하나의 장소부사고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자, these words 다음에 뭐가 나왔어? 콜론이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words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둘 게 있어요. 뭘 봐두냐면, these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these, these.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무엇, 이런 무엇들, 뭐, 복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this라고 하는 것은, this나 these나 그 다음에 언급될 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단어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거 바로 이런 거.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그 다음에 were,가 어떻게 연결돼요? carved on the stone 이렇게 되는 거죠. 돌에 새겨져 있었다. 자, this나 these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주어는 thes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re,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말들이 돌 위에 카브 조각하다, 색이다, 새겨져 있었다.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문장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 전체는 주어가 어느 거죠? whoever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그럼 이 덩어리가 이 문장 전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ever가 붙은 표현들은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네,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죠. ever가 붙은 것을.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로 쓰일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명사절로 쓰일 때는 뜻이 whoever가 뭐가 돼요? anyone who의 의미가 됩니다. whomever는 anyone whom, whichever는 anything that, whatever, anything that.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든. 문장을 볼까요? He helps whoever is in need of help.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합관계대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라.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이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우서가 무슨 역할을 해? 에이, 이거 어떻게 보야, 이 사람아. 그래, 목적어지. 이거 봐. He helps anyone. 어떤 anyone이야? 이러이러한 anyone. 이러이러한 anyone을 돕는다. 즉, who is in need of help. 도움이 필요한 어느 누구라도 그는 돕는다. 결국 이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로 쓰이게 되면 바로 명사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 안 써놨는데 목적어도 쓰일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 바로 명사 역할이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이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 문장 보세요. 여기서 whomever you meet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 그랬죠?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나? 보호가 아니라 여기 전치사가 있잖아.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잖아.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이렇게. 응? 항상 이 덩어리로 봐야 돼.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절. 그때는 any의 개념. any whom. 내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당신이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 다음 보세요. 여기 whichever like. 이 전체의 덩어리는 무슨 역할 하나?
우소가 무슨 역할을 하나? 목적어 역할하지. choose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어야. 여기에 펜과 책이 있다, 북이 있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도 선택해도 상관없다. 골라도 좋다. 그 다음 보세요. Whatever they are given.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무슨 역할 하나? 시우야 무슨 역할 하나? 그렇지. 목적어 역할이지. ea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지. 그치? 무엇을 먹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받는 무엇이든지 죄수들은 먹어야 된다. 자, 이제 보세요. whichever,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돈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문장을 제시한 거는 whichever와 what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whichever와 whatever의 차이. whichever는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여기는 어때요? 선택이 펜과 책으로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을 때는 whichever를 써요. 여기서는 뭐 선택이 선택 무제한 혹은 막연하죠? 이때는 뭘 써요? whatever를 써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장을 배웠어요. 차와 커피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여기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which와 what이 있다면 우소가 어느 게 들어가? which와 what 중에서 which가 들어가지. 왜?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선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what을 쓰는 것이 아니라 which를 쓰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다 which 쓰지 않거든요. 뭘 써요? what을 쓰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막연하죠. 그래서 which가 아니라 what을 쓰는 거예요. whichever, whatever도 똑같습니다. 선택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which 혹은 whichever. 막연하다, 무제한하다. 그때는 what 혹은 whatever를 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것도 봅시다. 부사절도 한번 봅시다. 부사절은 no matter의 개념이 돼요. whoever, 설사 누구라 할지라도, 설사 누구를 뭐뭐 한다 할지라도, 설사 누구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데요. 문장 보세요. Whoever says so, it is first. 자, 항상 우리가 덩어리를 보라 그랬죠. 이 덩어리가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우소가 어떤 역할을 해? 역할 해야 하네.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봐야지. 예, 안 해요. 즉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즉 주어, 보호, 목적어, 전치사 이런 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이라는 표현 씁니다. 이때는 뭐뭐를 할지라도 no matter를 써서 나타냅니다. 누가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보세요. Whomever you meet. 하나의 덩어리죠. 덩어리로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you can get an hint on the matter. 자, 이 덩어리가 이 전체 문장 전체에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우야, 어떻게 돼? 역할 해야 하네? 그렇지. 요거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야, 이게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힌트도 얻지 못한다. 네가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whomever는 no matter의 의미가 되는 거죠. 명사일 때는 anyone의 개념이 되는 거고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도 한번 볼까요? Whichever you choose, you will be pleased. 이 덩어리가 여기 문장 전체 내에서
역할 안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no matter가 되는 거죠.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너는 기뻐할 것이다. keep calm, 차분하게 있어야 된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keep calm,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no matter의 개념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항상 전체로 덩어리로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 검을 pull out, 끄집어내다 빼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러니까 whoever가 이거 뭐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니까 anyone who 이렇게 되는 거죠. whoever 대신에 anyone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yone이 그 다음에 이지하다. 어느 누구라도 영국의 합법적인 왕이다. 얘는 어떤 누구예요?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어느 누구라도 영국의 합법적인 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여기 없으면은 보면 요거 전체가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어느 누구라도 영국의 합법적인 왕이다. 문장 볼 수 있겠죠? 우리 중요한 거 배웠어요. 복합관계대명사를 어느새 배웠네요. 복합관계대명사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항상 복합관계대명사 덩어리로 묶어서 봐라. 그리고 문장 내에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라.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니까 any의 개념이 되는 거고 안 하면 no matter 뭐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partake라고 하는 표현 나왔는데요. 공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Our civilization, 우리의 문명은 무엇의 합이다. 지식과 기억의 합이다. accumulate, 축적시키다 라고 하는 말이죠. 축적된 세대, 어떤 세대? 우리 앞에 갔던, 우리 before는 뭐뭐 앞에, 우리 앞에 갔던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과 기억의 총합이다. We can only part of it, partake of it. 우리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 오직 뭐뭐한 경우에만.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뭐뭐한 경우에만. We are able to make contact with. make contact with.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런 경우에 make 치워버리세요. 이건 뉘앙스만 제공할 뿐이에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contact, 접촉이라고 하는 뜻이죠. 명사로서는 접촉이지만 동사로는 접촉하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목주어가 됩니다. 무엇을 접촉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이것과 비슷한 게 이렇게 되죠. 패는 뉘앙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스트를 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방문하다.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걸 명사를 동사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촉하다. 이와 같은 과거의 세대들의 생각에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우리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 if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뭐한 경우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더군다나 if only가 있으면 뭐뭐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게 뭐뭐한 경우에만 이렇게 뭐뭐한 경우에만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The only way to do this 이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cultured person이 되는 방법은 독서에 의한 것이다. cultured 무슨 말이에요? cultured person? 예. 우리
두 도련님도 그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양이 있는 이 말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은 독서에 의한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같이 봅시다. Alarmingly, 놀라울 정도의 높은 이혼율은 divorce rate, 이혼율입니다. 무엇이 표시이다. 무엇? Many couples,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한다. Insufficient, 충분치 못한 지식을 가지고 결혼한다. 혹은 consideration about the responsibility they are taking, 그들이 감수하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생각 고려, 근데 insufficient, 충분치 못한 지식이나 고려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표시다. 정보, 상대방에 대한 정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부족한 채로 결혼한다. 그래서 이혼이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는 대조를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adjust to, 무엇에 적응하다, 스트레스와 긴장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which are bound to arise when two persons attempt to merge their lives into one. merge라고 하는 단어 나왔죠? into랑 같이 봐야 돼요. 무엇을 합병하다, 그들의 삶을 하나로 합치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들의 삶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발생하게 되는 긴장, 스트레스와 긴장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반면에 결혼한 사람들은 얘기죠.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결혼생활 것에 대한 충분치 못한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놀라울 정도의 이혼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Have I ever noticed? 주목해 본 적이 있느냐? 얼마만한 포레로 감자가 낭비되고 있는지 주목해 본 적이 있느냐? when you peel it, peel 껍질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서 껍질을 까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감자 껍질을 깔 때. When you are peeling just a few potatoes for your dinner.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저 감자 몇 개 껍질을 깔 때 This doesn't matter. 이건 별로 중요한 문장이다. 물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just imagine. 한번 상상해봐라.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봐라. When potatoes are peeled in factories. 감자가 공장에서 껍질이 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해봐라. Industrial potato fillers, in fact, waste an average of 15% of the potatoes. 산업용 감자 깎기 기계죠. 산업용 감자 깎기는 실제로 사실상 낭비한다. 무엇을? 감자의 평균적으로 감자의 15%를 낭비한다. In the largest factories, 규모가 가장 큰 공장에서는 millions of pounds of potatoes, 이건 10억이죠. 그러니까 수십억이 되겠죠. millions of pounds. 수십억 파운드의 감자가 처리된다. 프로세스 처리하다. 매일 처리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A loss of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annual이라는 단어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죠. 매년 연간의 즉 연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한다. Now 자 이제 New technology may bring an end to their loss. 새로운 기술이 바로 그와 같은 손실에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그와 같은 손실을 끝낼 수 있다. A special kind of a laser potato peeler.
레이저 감자깎기 기계, 특별한 유형의 레이저 감자깎기 기계가 개발되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Almost all the waste, 거의 모든 폐기물, 폐기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잘라나가는 걸 말하죠. 폐기되는 거의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감자깎기 기계, 레이저 감자깎기 기계죠. is not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Only the largest manufacturers, 오직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자들만이, manufacturer, 제조업자들만이 will be able to afford to buy,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계를. Each one cost of $1 million. 한 대당 가격이 $1,000,000를 넘는다. 문제 보시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New method of using potato peel. 감자깎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 Advantage of buying potatoes in large amount. 대량으로 감자를 구매하는 이점. Necessity of sparing foodstuff. 식료품을 절약할 필요성. New machine of peeling potatoes. 감자를 깎는 새로운 기계.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에 기계화된 가정의 가구들 이 말입니다. 가구들, 주방용품들 말. 정답은 네 번째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